계속해서 저희가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아왔다는 문건의 실체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최상목 대행은 받았다는 것이고 대통령은 준 적 없다는 건데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이후 오랫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국회 측이 말했던 이제 무책임한 주장은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다뤄볼 부분은 이제 비상입법기구,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임명하게 되는 가짜 국회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3일 그날 밤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줬다. 지금 윤 대통령 발언 보니까 준 적 없다. 진짜 모르는 듯한 분위기.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죠. 보시는지요?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죠. 물론 최상목 대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가려고 하니까 불러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대통령이 줬단 말은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줬다 그랬어요. 누구라고는 지측을 안 했는데 근데 그 자리에 대통령이 앉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니까 당연하죠. 줬겠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부르는 사람이 대통령이겠죠. 그러니까 왔겠죠. 아니 장관이 나가는데 옆에 누군지 모르겠죠. 누군가를 부르겠어요? 대통령이 오라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문서도 언론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돼 있는지. 예. 타이핑 쳐가지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손으로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럼 미리 준비한 거예요. 기재부 장관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가 딱 들어있잖아요. 그 내용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대신 줬다면 대통령이 준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럼 최상목 대행이 왜 이걸 거짓말을 했겠어요? 만약 거짓말을 하고 하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자기도 안 받았다고 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차라리. 왜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최상목 대행도 내란에 혐의가 있다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조사 대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해야 될 처지에 있어요. 당연하죠. 네. 근데 최상목 대행이 저게 그냥 지나가면서 예를 들면 누구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국회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인된 장소에서 국민이 다 보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모른다. 나는 준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대. 심지어는 썼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장이 썼을 것 같다. 근데 감옥에 있어서 내가 물어보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대체? 문건은 있고 분명히. 예. 최상목 대행은 자기는 받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안 줬다 그러니 이게 예.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요. 물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본다고 하면 최상목 대행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최상목 대행이 받지도 않은 쪽지를 대통령이 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것도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게 어떻게 일반인이 그런 얘기를 하거나 다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부총리예요. 부총리. 그렇죠.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지시해서 줄 수밖에 없는데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한지도 몰랐다잖아요. 그러면 이걸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신뢰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일단 김 전 장관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이 쪽지를 작성한 건 맞다. 이 문건 작성한 건 주체는 맞다. 이런 부분은 인정하는데 김 전 장관 측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대통령이 직접 건네준 거다. 네. 최상목 그렇죠. 대행에게. 그러니까 포고령도 그렇고 뭐 이 관련 이제 장관들에게 지시 내린 내용도 기획 단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뭐 제안을 하고 또 초안을 만들어주고 그런 건 가능해요. 그런데 그거를 직접 실행하는 그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비상계엄을 실행하는 주체는. 그리고 그 지시 내용,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이제 쭉 적어놓은 그 세 가지 사항들은 대통령이 아니면 지시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이 함부로 그렇게 자기가 지시를 했다? 그 월권이죠. 대통령이 나중에라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대통령만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쪽지가 전달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김용현 전 장관은 없었다는 거죠. 예. 합참 벙커에 있었던 거고 예. 김용현 전 장관은 그때 대통령은 뭐 국무위원들하고 만나고 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간이 이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좀 모르겠어요. 김용현 전 장관이 막 뭐 시차 이동을 해가지고 막 갔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애초부터 성립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국방부 장관이 이런 거 메모지를 건네면 덥석 받겠습니까? 뭐 뭡니까 하고 보고 뭐 이런 걸 줍니까 하고 그냥 되돌려 주겠죠 차라리. 예. 뭐 당신 이런 거 할 권한이 없는데 이걸 왜 줘? 대통령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부총리가 그냥 그걸 메모지를 받아서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대통령의 지시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황상도 그렇고 그 내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이 아니면 이거는 지시를 내릴 수도 없고 그걸 메모를 전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팩트로 지금 확인될 수 있는 대부분 다 확인되는 내용인데 지금 저렇게 그냥 완전히 그 부인을 한다, 전면 부인한다. 글쎄요, 저거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문건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누가 건네준 것인지는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최상목 대행이 관련된 얘기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 이후에 서울 구치소로 돌아가기 전에 있었던 일도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에 가기 전에 이제 바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오늘 아침에 공수처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공수처는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정훈 평론가님. 그러니까 당연히 사전에 안 알려줬겠죠. 그리고 이 병원으로 가는 일정도 뭐 갑자기 잡혔을 가능성이 전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수처 직원들이 나와서 구치소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예. 그건 경호처도 파악이 가능한 거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보고했을 거고. 지금 여기 헌재 출석하고 나서 돌아가시면 지금 공수처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했겠죠. 그러면 어디 딴 데 갈 데 없어? 이랬겠죠. 그래서 병원을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마치 지금 설명은 병원에 미리 다 예약이 돼 있었고 예.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획됐던 것, 건강 검진이었던 것처럼 그 얘기도 얘기는 하는데 있었고 그 전날에 네. 이미 구치소 측에서 이제 의무관이 보고 이제 진료 검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다 하는데 그 스케줄 자체는 갑자기 잡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공수처 직원들이 이렇게 구치소에 나와 있는 상황 또는 향후에 이제 검찰 조사도 마찬가지인데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수사관들이 또는 이제 검사들이 나와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구치소에서 하고 있더라도 예. 윤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회피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 회피의 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하셨는데